안녕하세요. 윌리제이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호주 멜버른의 전반적인 물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호주가 연방 국가다 보니까 주마다 물가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물론 개개인마다 소비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 달에 딱 얼마가 든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대충이나마 이제 감을 잡고 오실 수 있도록 이제 저희 5홀 초기 정착 비용을 포함해서 이제 제일 기본적인 교통비, 통신비, 그리고 렌트비, 식비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퀀타스라는 항공사를 이용해서 호주에 왔습니다. 이게 스카이스캐너나 이제 다른 어플들을 사용해서 뭐 제스타나 이런 저가 항공사들을 이용하면 조금 더 싼 금액이 올 수 있었지만 저는 이제 퀀타스가 호주의 대한항공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한번 이용해보고 싶었기도 했고 어차피 편도로 끊어서 싸기도 했고 그래서 퀀타스를 이용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멜버른으로 오시게 되면은 직항은 없고 이제 시드니를 한번 거쳐서 이제 멜버른으로 오게 되는데 멜버른에는 총 2개의 공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툴라마린, 두 번째는 아발론이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멜버른 시티랑은 첫 번째 툴라마린 공항이 제일 가깝거든요. 이제 스카이버스라는 버스를 타고 한 30분 정도만 오면 돼가지고 보통 이제 시티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시티랑 제일 가까운 툴라마린 공항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공항에서 스카이버스를 타시고 멜버른 시티로 오시게 되면은 서던 크로스 스테이션이라는 역에 내리시게 됩니다. 저는 그 역에 내려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유심칩을 받게 되었습니다. 호주에는 보통 이제 유명한 통신사 3대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텔스트라입니다. 텔스트라는 일단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통신망이 커버하는 범위가 3개의 통신사 중에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워홀을 좀 시골 같은데 가시는 분들이시라 하더라도 이게 통신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3개의 통신사 중에 가장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옵투스입니다. 옵투스는 이제 텔스트라 다음으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통신사인데요. 일단 국제전화가 가장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텔스트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들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다폰입니다. 보다폰은 앞서 언급드렸던 두 통신사들보다는 조금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조금 휴대폰이 덜 터진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속도가 느린다든지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부스트라는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부스트는 텔스트라 통신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텔스트라보다는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달에 전화는 무제한, 데이터는 7기가를 쓰고 있는데 22불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서던 크로스 스테이션에 내려서 기차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교통카드입니다. 이제 주마다 필요한 교통카드가 다 다른데 대표적으로는 뉴사우스 웨일스에 있는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오팔카드, 퀸즐랜드 주에 있는 골드코스트나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고카드, 그리고 제가 있는 빅토리아주 멜버른에서는 마이키 카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각 카드사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못 사셨다고 하시더라도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스카이버스를 타셔서 역에 내리시게 되면은 이제 역 앞에 개찰구가 다 있습니다. 거기 앞에 가보시면은 이제 마이키 카드라는 그 교통카드를 파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통해서 이제 카드를 사신다든지 아니면 카드에 잔액이 얼마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통카드 자체는 일단 6불이라는 디파짓을 내고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디파짓은 이제 나중에 한국에 오시거나 할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매하신 교통카드를 통해서 버스나 트램, 기차, 페리 같은 것들을 타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멜버른 너무 외곽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보통은 멜버른은 이제 존 1과 존 2로 나뉘게 됩니다. 이게 존마다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다 다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존 1 근처에 살고 있어서 이제 한 번 탈 때마다 5불씩 내고 타게 됩니다. 존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불씩 내고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처럼 이제 한 번 찍고 2시간 이내 또 다른 거를 타시거나 하시게 된다면은 환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차를 타시고 내리신 다음에 뭐 버스나 트램 같은 거를 타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2시간 안에 타시면은 공짜로 환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5불이라는 돈이 생각보다 큰 돈이거든요. 한국에서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거를 탄다고 했을 때는 뭐 천 얼마씩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게 5불이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조금 크게 날 수도 있지만은 하루에 두 번 총 10불 이상의 이제 금액을 쓰시게 됐으면은 그 이후에 타는 대중교통에 한해서는 금액이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이제 시티에 사시거나 시티 근방을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보통 트램을 타고 이동하시게 되는데 시티 내에는 이제 프리 트램 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트램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존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초록색 라인으로 프리 트램 존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타시는 트램 같은 것들은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리거나 타실 때 따로 찍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타고 집에 왔으니까 렌트비를 당연히 내야겠죠. 호주가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세나 월세로 방값을 지불하게 되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주세로 이제 주 단위로 방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월세로 내는 것보다는 조금 부담이 덜하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렌트비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어떤 집에 얼마만큼의 렌트비를 내고 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발품 파는 거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줘야지 이제 싼 가격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시티 기준으로 300에서 350불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시티에서 외곽 쪽으로 나가게 된다면은 조금 더 싼 가격에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같이 워홀로 오신 분들에게는 초반에는 이제 돈도 좀 많이 부족하고 신분도 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여서 렌트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쉐어하우스로 많이 구하고요. 그런데 그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방을 따로 쓰는지 아니면 같이 쓰는지 아니면 화장실을 같이 쓰는지 따로 쓰는지 등에 따라서도 이게 옵션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알아보시고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집을 구하실 때는 페이스북이나 플랜메이트 아니면 뭐 테넌트 이런 앱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혹시나 나는 이제 한국인 오너한테 뭐 쉐어하우스를 빌리고 싶다 아니면은 렌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호주바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는 이제 한인 커뮤니티인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뭐 쉐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렌트를 구하는 글, 구직하는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고 물품 같은 것들도 사고 팔 수 있어서 혹시나 초반에 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기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렌트비 다음으로 가장 비싼 게 이 식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간 케바케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딱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집에서 해 먹는 게 제일 싼 건 확실합니다. 네, 무조건 집에서 해 드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저처럼 이제 하루에 한 끼는 꼭 쌀을 먹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마트 같은 데서 쌀을 사셔서 이제 밥솥에 밥을 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호주에서 보통 장을 보러 간다 하면 많이 가는 곳들이 울럴스나 코올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럴스보다는 코올스가 가까워서 코올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이제 코올스나 울럴스 이런 어플들을 다운받으셔서 멤버십을 가입하시게 되면은 적립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고 어떤 게 싼지 뭐 할인하고 있는 품목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장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가 가까이 있으면은 진짜 좋은데 한 번씩 막 대량으로 사야 될 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음료수라든지 아니면 뭐 유제품, 뭐 우유, 계란, 뭐 요플레 이런 거 많이 먹기 때문에 유제품 그리고 냉장식품 같은 거, 뭐 비비고 군만두 이런 것도 있고 떡볶이 아니면 뭐 감자튀김, 뭐 버팔로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사 먹는 편입니다. 이게 근데 장 보는 것도 품목이 너무 많고 개개인마다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샀던 거 위주로 이제 영수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과일을 되게 많이 먹었던 편인데 여기 오고 나서 과일을 좀 안 먹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먹어보니까 이게 한국보다 제가 근데 못 찾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보다 당도가 높은 그런 과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귤이라든지 뭐 사과도 그렇고 딸기 뭐 이런 것들 먹어봤는데 달지도 않고 약간 어떻게 이런 정도의 과일을 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과일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열심히 사 먹고 그 뒤로는 좀 잘 안 먹고 있습니다. 사과 정도만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맛있는 과일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한식에 관한 건데 K마트 말고 KT마트라는 한인마트가 있어요. 한인마트라기보다는 약간 아시안 마켓이라서 뭐 중국 음식, 일본 음식, 뭐 한국 음식 다 팔거든요. 그래서 아시안 푸드가 먹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KT마트 가시면은 웬만한 거는 진짜 다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올 때 뭐 된장이라든지 뭐 간장, 뭐 고추장 이런 거 어떻게 뭐 다 들고 가야 되나 싶었는데 가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좀 비싸긴 한데 그래서 한 번씩 한국 소스들이 요리할 때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뭐 잡채 같은 걸 해 먹거나 아니면은 한국 과자가 먹고 싶다 하면은 KT마트를 들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멜번에 와서 약간 팬시한 레스토랑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그런 레스토랑의 기본적인 가격대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시티에 가셔서 간단하게 뭐 맥도날드라든지 아니면 뭐 서브웨이라든지 그런 거를 드실 때 뭐 한 15불 내외로 드시면은 싸게 드셨다고 하실 수 있을 정도예요. 보통 그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어디 가서 배가 좀 차고 아 좀 뭐 먹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퀄리티 음식을 드시려면 기본 메뉴당 20불씩은 최소한으로 생각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맛집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면 거기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젠가 맛집 투어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오시게 되면은 돈이 조금 들 수밖에 없는 게 저처럼 이제 한식을 포기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국식 재료들이 필수거든요. 이게 다른 마켓에서 구할 수는 있다고 해도 뭔가 한국에서 산 것들이 조금 더 맛있는 느낌? 그래가지고 KT마트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보통 된장, 뭐 간장, 김치, 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KT마트에서 사는 게 마음이 편해서 저는 KT마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요리하기가 귀찮아서 배달 음식 시켜 먹거든요. 보통 이제 배달을 시켜 먹게 되면은 뭐 도미노 피자 같은 거 아니면은 맥카스라고 이제 맥도날드 그리고 헝그리 잭스라고 이제 버거킹이 있습니다. 이제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기본적인 치즈 피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피자 한 판에 이제 20불 정도 그리고 버거킹, 헝그리잭스 같은 경우에는 와퍼 세트를 기준으로 16불 그리고 맥도날드 빅맥 세트 기준으로 14불 정도 합니다. 이게 가서 먹거나 아니면 픽업하거나 그러면은 뭐 딜리버리 피가 붙지도 않는데 이게 또 거리에 따라서 또 공휴일, 막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배달시킨다 그러면은 이게 딜리버리 피가 더 붙기 때문에 금액이 더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워홀은 첫날 저는 비행기표 80만원, 그 다음에 스카이버스 36불, 그 다음에 유심칩 32불, 교통카드 16불, 그리고 렌트비 일주일치 150불 이렇게 해서 234불, 한 2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총 한 100만원 정도의 돈을 오자마자 썼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외식을 한 번도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총 4번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옷이나 신발 같은 사치품을 하나도 안 산다는 전제하에 식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920불 정도, 하나로 79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약간 좀 운이 좋은 케이스여서 방을 되게 싸게 구했기 때문에 한 달 생활비가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기 정착 비용으로 한 500만원 정도 들고 들어왔는데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일단 언제 직장이 구해질지도 모르고 직장이 어디로 구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또 이제 시티 근처로 직장을 구하시게 된다면은 조금 가격이 더 비싸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최대한 돈을 모아 오신다면은 바로 당장 잡을 구하시지 못하더라도 조금 마음은 편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통장이 통장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다들 얼른 오셔서 빨리 잡을 구하신 다음에 여유로운 생활을 조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